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이제 원전 30조 투자, 30조 지원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아무도 모르게 상승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아마 이거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원전 30조 투자에 따른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고, 짐 로저스, 여러분들 과거 남북경협의 이 큰 파동을 가져갔던 짐 로저스 역시도 확신한, 짐 로저스가 자신있게 말한 자신한 최대 수혜주, 이 기업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그 최대 수혜주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받기까지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참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폴란드 원전 30조 지원, 이제 프랑스 파격 제한 한수원도 분주하다. 지금 뭐 프랑스가 보다시피 프랑스 전력공사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위해서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30조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번에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경쟁구도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한수원도 많이 분주해지는 이런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덕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전이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가 보면은 뭐 주가 급등, 뭐 장초반일 뭐 주가 급등, 원전 관련해서 주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급등합니다. 근데 이번 이슈에서 프랑스의 30조 지원이 또 이슈가 됐던 거는 뭐 다들 알 거예요. 다들 알 건데, 이게 좀 이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슈를 삼아했죠. 원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고, 탈원전을 고수하다가 뭐 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예요? 최근에 이제 이 마크롱 대통령이 2030을 얘기하면서 2030년도를 얘기하면서 전기차, 수소차, 그 원전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지금 뭐 전 세계 에너지난,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에너지난과 함께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금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이슈가 크게 터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다들 알게 모르게 조용히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게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고 하면은 아까 옆에도 보였던, 앞에서 살짝 봤던 이겁니다. 일본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뭘 얘기하느냐, 일본이 원전 신설 금기 깨졌다, 자민당 실세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해야, 그러니까 원전 신설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원전을 새로 뭐 짓고 더 만들고 뭐 이런 거야 뭐 사실 뭐 하면 상관없지. 근데 지금 일본이 원전을 신설하게 되면,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2011년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가동이 중단됐죠. 그러면서 원전이 거의 금기어였는데, 이 원전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거는,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일본 총리 원전 사고 불구, 원전 재가동 계속 추진. 그러니까 뭐 신설보다도 뭐야,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재가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사실 재가동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재가동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데, 재가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얘네가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뭡니까?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기정 사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이제 지금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기존에는 이제 여기다가 어차피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를 여기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얘네가 재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걸 보관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가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방사선이 나오고, 새로운 이제 뭡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것들을 다시 보관을 또 하고 방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보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재가동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오염수를 방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당장 갑작스러운 이슈였냐는 아니고, 과거부터 이야기는 있었어요. 과거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보관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는 바다로 방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류에 대한 이 오염수를
이제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다 라는 대한 거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과거에는 또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사실 이거였죠.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에 따라서 축산 육계 관련주가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 과거에는 일본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면요, 뭐 했다고요? 이제 축산, 육계 등등 관련주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뭐 하냐고 하면은 원전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으면서 플러스 일본발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일본 당장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보다는 우리나라든지 긴급한 국가들이 좀 그러죠. 보면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뭐예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해달라고 하는데 얘네가 철회하겠습니까? 절대 철회 안 해요. 얘네 지금 보면은 아까 위에도 보셨지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얘네가 여기 지금 다 이 통 안에 오염수가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얘네가 지금 뭐합니까? 보다시피 저장 탱크고요. 오염수 저장 탱크고 얘네 지금 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미 이게 한계 넘어섰다. 한계 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전 세계적으로 뭐라 하든 말든 이거는 이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얘네도 지금 나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게 나왔죠. 오염수 성분 등 보고 받아. 그러니까 오염수 해체 상황이나 오염수 성분 등을 보고 받는다는 거는 지들도 사람이면은 이 정화는 하겠다. 할 때까지는 해서 버리겠다. 이게 이제 방류하겠다. 이 뜻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또 보면은 뭐냐고 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을 때도 방류 시 배출되는 게 이제 삼중수소,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삼중수소 이게 제일 문제인데 얘네가 뭐라고 했냐고, 얘네가 보면은 다액종 제거 설비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오염수를 정화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의 뉴스도 뭐라고 하냐면은, 보면은 여기 아까 뉴스 다시 보면 뭐라 했냐고 하면은 자,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제거했다는 의미로 오염수 대신은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성분 검사를 하고 뭐 이런 거 보고받고 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그래도 지들도 정화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삼중수소죠. 삼중수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본의 원전 재가동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삼중수소 관련해서 이걸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면 이걸 관련해서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보유한 기업이 분명히 크게 이슈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삼중수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본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삼중수소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시피 월성 1, 2, 3, 4, 5기 정기보고서도 삼중수소 유출 지적에도 모르세. 기본적으로 원전을 통해서 나오는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쪽에는 삼중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만들고 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삼중수소를 처리하는 게 앞으로도 이 원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는 뭐야? 오염수에서 문제되는 게 당장 문제되는 게 오염수다 보니까 여기서 삼중수소를 해결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프랑스라든지 뭐 여러분들 체코라든지 어디 폴란드라든지 이런 원전에 관련된 투자를 진행할수록 거기에 역시도 뭐가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이 삼중수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그쪽에다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을 갖다 팔아넘길 수 있겠죠. 그럼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 삼중수소를 일본이 오염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일본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하면요, 향후 전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이 가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기술은 무조건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삼중수소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오염수를 못 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냐고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삼중수소 줄이기 위해서 피해 차단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핀과 같은 2차원 물질이나 다공성 소재로 수소와 중소수를 이소제에 통과시켜 투과도 차이를 통해 분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뭐예요? 고효율 그래핀 촉매를 물에서 수소 전기를 분해한다. 그래서 뭐 수소를 분해하는, 그래서 지금 이 삼중수소를 분해하는 기술, 삼중수소를 이제 정화한다 해야 될까요? 정화하는 기술이 지금 그래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핀 관련주, 이 일본 방사능 이 오염수 관련해서 그래핀 관련주를 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기술을 얘네가 터득하게 되고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원전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이 될 수 있고 수출이 될 수 있고 기술 수출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업을 찾아 나서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근접하게 이슈를 받은 기업이 있긴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스탠다드 그래핀. 스탠다드 그래핀이고요. 이 기업은 아직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비상장 기업이고요. 보면은 스탠다드 기업 그래핀이고, 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이슈를 보면 얘도 뭐라고 합니까? 이정훈 대표가 뭐라 해요? 1원전부터 미셰일가스까지 수처리 성공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나노메딕스와 그래핀 대량 생성 체제 구축 상용화 성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노메딕스와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 나노메딕스가 대신 수혜를 받습니다.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은 그 스탠다드 그래핀은 뭐 그래핀을 적용한 수처리 필터 샘플을 보내 5월 만족성 답변 받았고요. 얘네가 그래핀을 이용한 수처리 필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얘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 보다시피 원전 해체 전문 기업인 국체가제로서 방사능 오염수 정화 관련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로 그래핀을 도포한 하면서 그래핀을 통해 가지고 오염수를 정화한다.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 오염수라든지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이쪽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얘네가 지금 성공 자신 있다라고 밝혔죠. 그러면 앞으로 이 일본 오염수를 이제 스탠다드 완전히 이 기술이 지금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됐고, 이미 그래핀을 이용한 수처리 관련해서는 인증받았고, 오염수 수처리 관련해서 인증받았고, 이제 여기서 얘네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삼중수소나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원전부터 세일가스까지 모든 오염수를 얘네가 다 그냥 갖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혜 이슈가 뭐예요? 원전, 그 다음에 셰일가스, 여기에 다 가져다가 그 기술을 납품하고 공급하고 기술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냥 잭팟 터졌다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탠다드 그래핀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요? 보면은 짐 로저스 회장도 흔쾌히 동의했다면서 자금력을 갖고 제품 테스트를 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다면은 그래핀의 활용 영역이 무한하다. 그게 사실 이 그래핀에 대한 활용 영역까지 무한하다고 이제 얘네가 자신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스탠다드 그래핀이 최대 수혜지만 얘네가 밝힌 게 뭐예요? 나노메딕스로 중심으로 한 그래핀 성공 가능성.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종목은 나노메딕스겠죠. 근데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의 이름은 EM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차트적으로도 완전히 최바닥에 있고요. EM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 시세를 가져올 법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실적이 개쓰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내년 감사보고서에서 또 적자가 떠준다든지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상장 폐지 사유인 4년 연속 적자에다가 5년 연속까지도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실적 부분이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고, 사실 나노메딕스는 이 제약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제약적으로 보면 제약주 같은 경우 실적이 워낙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뭐 실적을 이렇게 뭐 중요시 하라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상패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실적까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분석하면 도움 될 거다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싫다고 하면은 EM 플러스가 싫다고 하면은 또 그나마 관련 있는 종목으로는 그 뭡니까? 얘가 있어요. 보면은 EM 플러스 수처리 그래핀 모듈 엠바이오니아와 스탠다드 그래핀 공동 특허 취득 가능세. 그래서 보면은 엠바이오니아와 스탠다드 그래핀이 수처리용 그래핀 필터 모듈 특허를 취득한 것을 알려지면서 엠바이오니아 EM 플러스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EM 플러스가 싫다고 하면 엠바이오니아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엠바이오니 같은 경우 차트가 사실은 조금은 고점대에 있다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여기서 지금 물량을 잘 받아주고 추가적으로 10,000원대 정도를 안 깨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물량 먹고 꾸준한 우상향과 함께 뭐 할 수 있다? 꾸준한 우상향과 함께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사실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당장의 상장 폐지라든지 뭐 그렇게 문제될 만한 실적으로 이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걱정할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 방송을 요약해 보면은 자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난을 통해서 원전에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탈원전을 외쳤던 이 나라들도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마저 원전으로 이제 원전 재가동을 발표하고 있고, 근데 일본의 원전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오염수입니다. 오염수. 근데 이 오염수를 뭐 했다? 오염수를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삼중수소라는 이 이슈 때문이에요. 삼중수소라는 이슈가 삼중수소라는 것 때문이고,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처리 정화 장치로서 이 그래핀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핀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그래핀 기술 관련해가지고 오염수 정화 관련해서 이슈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된 게 이 삼중수소를 이제 분해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핀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조만간이라든지 이 뭐 어떠한 공시라든지 어떠한 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만 정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가 된다? 앞으로 어차피 원전에서 삼중수소는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일본의 오염수를 정화하는 순간 이 뭐가 되겠어요?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으로 보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몇십조를 투자해가지고 원전 짓고 뭐하고 뭐 투자해봐야 뭐하겠어요? 아무도 못하고 있는 기술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제 이 그래핀을 통해서 이 일본 오염수를 해결하게 되는 이 그래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세일가스라든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